네,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증시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.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네요.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읽어보셨습니까?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버텼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시장 장 초반 개시하자마자 큰 폭으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요. 그걸 장중에 다 메꾸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서 어떠한 강한 재료 때문에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전체적인 영향일 뿐이고, 다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잘 버텼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,500선 위쪽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. 더군다나 지금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여지고, 코스닥은 조금 음봉이긴 해요. 음봉이긴 한데 여러분들 요 봉의 형태를 본다면 밑꼬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건 결국엔 장 초반보다는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다만 코스피는 양봉이고 코스닥은 음봉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코스닥에는 지금 2차 전지 향에 약간 금양 쪽에 또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여줬어요. 다만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코스닥을 좀 끌어올렸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의 이제 시장은 안 좋은 데 반해서 좀 좋은 테마를 좀 골라보자면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. 우리가 이제 쉬고 있었던 연휴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 불화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유럽 쪽에 또 우크라이나가 가면서 유럽에서 국방비를 좀 상승시키려는 기조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. 그걸 봐서는 미국 시장, 일본 시장, 아시아 시장 다 안 좋을 때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의 요즘에 시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방산 섹터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상승이 좀 보여주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는 또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. K푸드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.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 한 2시 한 5분 정도 됐나요? 2시 5분 정도에 이제 결국에는 관세를 매겼어요. 관세에 도장을 찍었고, 그렇게 된다면은 캐나다, 멕시코에 25% 관세인데 캐나다, 멕시코가 미국에다 들어오는 게 거의 이런 농산물 쪽이 많아요. 음식료 쪽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료 종목들이 좀 올라갈 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좀 올라간다라고 해석해드리면 될 것 같고, 바이오 쪽을 잠깐 찝어드리자면 ABL 바이오가 FDA의 패스트 트랙을 승인을 받으면서 개별 이슈로 상승을 했고,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성 그쪽에 대해서 임상의 유한 효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한 8% 가까이 올라갔는데 현재는 6.64%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2시 넘어서 제가 요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뜨거운 뉴스인 것 같은데, 미국이 결국엔 중국을 때렸거든요. 그래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미국에다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관세 여파에 대해서 지금 충격을 먹고 있는 것 같은가요? 안 먹고 있는 것 같은가요? 보신다면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. 그렇다라는 건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은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고 금요일날 충분히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관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이 보복 관세를 조금만 뜯어보자면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어떤 걸 때렸냐? 닭고기, 밀, 면화, 그다음 옥수수 이런 걸 때렸거든요. 그럼 보시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긴 해요. 근데 미국 닭고기를 별로 수입을 안 합니다.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브라질산 닭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밀가루를 만드는 밀도요, 중국이 오히려 세계 최대 생산국이에요.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거를 많이 갖다 쓰긴 했었는데 2023년도부터 브라질 거를 많이 갖다 써서 미국 걸 줄여놨거든요. 그 말인즉슨 뭐냐?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닐까. 그게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좀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관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고, 아직은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늘 상황을 보니까 수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시장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3거래일 연속 동반 약세 이어갔습니다. 오늘 업종 종목별로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방산, 조선, 해운, 제약 쪽의 시장 좀 이끌어졌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또 하락폭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.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, 이제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?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집중해봐야 될 거는 어저께 이미 개최가 됐죠.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25라고 세계 최대 모바일 및 IT 전시회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. 다만 원래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여파들이 좀 일어나면서 관련된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판, OLED 뭐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좀 몰렸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게 저 시장의 좀 주인공이 될 법도 했는데 못 되고 있어요. 다만 주인공이 못 됐을 뿐이지 결국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 좀 괜찮은 섹터로 좀 보여집니다. 일단은 이 전시장, 이 박람회에 좀 참가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LGU 플러스가 이번에 첫 번째로 단독 부스를 좀 차렸습니다. 메인 자리에서 단독 부스를 차리면서 앞으로의 이제 통신 쪽의 기술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.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을 좀 내밀면서 뭐 접히는 OLED라든지 아니면 대형 OLED 쪽에 기술을 좀 내미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. 결국에는 이번에 MWC 2025도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테마가 잡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며칠 전 뉴스 아이온큐와의 지분 교환 뭐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요. SK텔레콤의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좀 왔는지 이번 박람회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KT라는 회사 다 아시죠? KT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게 K를 앞에 붙이고 뒤에 AI 말 그대로 카이라고 해가지고 KAI를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업무 효율화를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. 결국에는 KT와 SK텔레콤 둘 다 AI 기술의 퍼포먼스를 이번 전시회 때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내뿜겠다 요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요 점만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주가에 이동이 없는 주가에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오늘부터죠. 물론 지금 3시 반에 장이 종료되고 원래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만 넥스트레이드라는 이제 장 외에 애프터 마켓이 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아마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은 좀 적응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. 뭐가 어떻게 된 건지, 뭐가 뭔지, 호가창에 뭐가 다른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10개 종목만 운영이 됩니다. 뭐 코롱, 인더, S-오일, 뭐 롯데 쇼핑이었나요? 뭐 그렇게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일단 장 후반 까지도 그러니까 애프터마켓까지도 거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왜냐면 지금은 10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일단 이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을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3주 차에는 100개 종목으로 늘어나고 4주 차에는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굳이 우리가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애프터마켓까지 좀 들어가신다라는 건 결국엔 단타에 좀 능한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이 될 수 있고 우린 단타에 좀 능하지 못한 우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. 가뜩이나 시장이 지금 관세 영향 그러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매크로 지수 때문에 좀 눌려주고 있을 때 굳이 시장을 적극적이게 애프터마켓까지는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장에서 지켜볼 만한 이슈들 살펴보셨고요.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?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? 좀 비슷한 테마들을 항상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엔터와 종합 엔터, 미디어 뭐 이걸 다 떠나서 네. 디어유라는 종목을 좀 갖고 오고 싶어요. 보통 디어유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들하고 그러니까 가수나 뭐 연예인 뭐 이런 분들하고 팬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. 뭐 실질적으로 1대1로 대화하는 건 아니고요. 이 연예인분, 아티스트 분들이 뭔가 이제 내용을
남기면 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마치 1대1처럼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좀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서비스명은 디어유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현재 입점 아티스트가 600명이 넘어요. 613명이거든요. 근데 더 재밌는 건 지역별로 구독자 비율이 있잖아요. 중국이 35%고 한국이 28%, 그다음에 일본이 14%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아시아 시장을 거의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하나를 좀 찝자면, 일단 디어유가 며칠 전 아니죠, 한 몇 달 전 뉴스를 보시면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데랑 파트너십을 맺습니다. 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음원 시장의 점유율을 1위로 갖고 있는 데예요. 그렇다라는 건 지금 중국이 가뜩이나 35%로 많이 갖고 있는데, 여기다가 음원이나 연예인들이나 더 디어유 버블에 많이 입점이 된다면 앞으로 디어유의 매출은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더군다나 지금 디어유의 최대 주주가 원래 SM 엔터테인먼트거든요. 그 SM이 디어유의 지분을 좀 더 늘렸어요.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메신저 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도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,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런 약간 팬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. 팬 플랫폼의 경우에는 구독 유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. 다음 달 구독을 이어가고 그 다음 달 구독을 이어가고, 이게 굉장히 높은데, 예를 들면 디어유 버블의 구독 유지율은요 90%가 넘습니다. 10명 중에 9명이 다음 달 또 결제를 하고 또 결제를 해요. 심지어 디어유 버블의 가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 달에 한 4,500원 정도 하거든요. 결코 막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근데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고, 그냥 조금 비교군이 좀 이상하긴 한데,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넷플릭스의 재구독률이 72%에 비하는 걸 보면은 지금 디어유의 이 구독 유지율 90%는 앞으로도 주가 반응성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결국에는 입점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약간 충성도가 좀 높은 게 디어유의 매출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, 요게 디어유의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, 여러분들. 디어유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2021년도 11월에 상장됐으니까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, 제가 왜 주봉을 먼저 켜놨냐, 일단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요게 바로 전고점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참 모른단 말이에요.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, 제가 왜 일봉을 키지 않았냐면, 일단은 일봉에서 전고점은 완벽하게 넘어간 거 보이시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이 있으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. 거기다가 늘 이 시간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중국 한알령까지 좀 풀리는 기색이 좀 역력하게 나온다면 아마도 중국 텐센트 뮤직과의 시너지 영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. 오늘도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 아침에 살짝 이런 식으로 쭉 밀렸거든요.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한 다음에 쭉 안 밀렸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거에 비해서 0.93%면 나쁘진 않거든요. 네.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시장이 나쁠 때 내 종목만 올라가라라고 하는데, 실질적으로 시장이 나쁠 때 내 종목도 같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. 다만 많이 떨어져 주지 않고 이 정도에 버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어유 같은 종목들은 뭐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사, 종합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에 약간 흥미가 좀 없으신 분들은 좀 특별하게 이쪽 그 팬 아티스트, 약간 팬 플랫폼 쪽에 디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가격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? 일단은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요, 제가 손절가를 드리자면 오늘 손절가 살짝 찍고 오긴 했는데 한 38,000원 정도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 실현 해야 되니까, 수익 실현은 저는 53,000원 선까지 보이니까요. 그렇게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발 한한령 해제 이슈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어유 함께 살펴봤습니다. 기존의 엔터주와는 좀 성격이 다른 기업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90%대 구독자 유지율로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높은 구독자 유지율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. 목표가 53,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?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